아, 또 한 살을 더 먹네. 내년에 아프지 말고 좀 더 건강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방금 영상 속 거울을 보시던 저분의 깊은 한숨 소리, 혹시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연구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가를 스치고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겨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거울을 보며 늘어난 주름이나 아침마다 뻣뻣해진 무릎을 보며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노인이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그런 한숨을 희망의 숨결로 바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밝아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65세 이상의 백세 연구 가족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단순히 기계가 낡아가는 과정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2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2026년형 건강 리셋 비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백세 연구의 가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연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65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노화라는 단어 대신 재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그 속도가 조금 더딜 수 있겠죠. 하지만 올바른 방향만 제시해준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마음가짐의 리셋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봉지에는 의존하면서 정작 본인의 습관이 가진 무서운 힘은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최고의 의사는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고 최고의 처방전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습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아픈 곳이 있겠지 라고 걱정하며 일어나는 것과 오늘 내 몸의 세포들이 얼마나 힘차게 움직여줄까 기대하며 기지개를 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뇌를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놀라운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충분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그 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의 징후들, 예를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게 이런 영양분이 필요해요. 주인님, 제가 조금 더 움직이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준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2025년보다 훨씬 더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5가지의 챕터는 바로 그런 몸의 신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를 사거나 비싼 보약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립과 정체입니다.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지 않게 부드럽게 윤활유를 쳐주는 과정이 바로 이 리셋의 핵심입니다. 사실 65세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열정으로 매일 산을 오르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60세가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방 안에만 계시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내 몸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겠다고 결심해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건강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계도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연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근육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왜 2026년에 식단부터 바꿔야 하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백세 연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연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손에는 병원 처방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지도 한 장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엔진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오셨고 아픈 곳 하나 없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을 걷다가 자꾸 발끝이 돌부리에 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놀라운 속도로 줄어듭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새해에는 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오히려 근육이라는 든든한 연금을 저축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시곤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혹은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젓가락이 선뜻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역설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 10을 먹고 8을 흡수한다면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똑같이 10을 먹어도 3이나 4밖에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 드신다면 우리 몸은 어디서 근육을 만들 재료를 찾아올까요? 결국 우리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소위 올챙이 체형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의 당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가 오기 쉽고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엇보다 근육은 우리 몸에 열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멈추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드리는 2026년 첫 번째 실천 과제는 바로 매끼 식단에 내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반드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 그리고 소화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소고기를 구워 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답게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하기도 쉽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신 후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꼭 챙겨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새해 아침부터 활기찬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달걀도 조금 부담스럽다면 두부나 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아서 어르신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오늘부터는 식탁에 두부 한 모, 계란 하나는 꼭 올려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에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2026년 한 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저녁에 고기를 몰아먹기보다는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두부 요리.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치해 보세요. 이렇게 식단만 조금 바꿔도 한 달 뒤면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백혈구를 만드는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보약을 찾기 전에 매 식탁 위에 단백질이 충분한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몸 안에 튼튼한 근육 연금을 쌓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근육이 붙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바깥 활동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활기찬 움직임은 다시 우리 몸을 젊게 만드는 선순환을 일으키죠.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먹은 영양분이 실제 근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하면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뼈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기분 좋은 충격을 줘야 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방금 근육이라는 연금을 쌓기 위해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에 잘 달라붙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백세연구 가족분들은 걷기 운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 혹은 아침마다 약수터나 공원을 한 바퀴 돈다며 뿌듯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물론 걷기는 심장과 폐 건강에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우리에게 걷기만으로는 2%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참 신기해서 가만히 두면 점점 약해지고 적당한 무게나 충격이 가해질 때 비로소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체중 부하 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뼈에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골다공증을 걱정하며 칼슘제를 드시지만 정작 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칼슘들이 뼈로 가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엉뚱한 혈관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걷기 운동에 더해 딱 2가지만 일상에 추가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은 의자 등받이를 살짝 잡거나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그리고 마치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며 내려가는 겁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갔다가 다시 허벅지에 힘을 주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 근육의 70%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단단해져야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골반뼈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탄탄해진 허벅지를 느끼며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직 저희 백세연구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 매일매일 이런 유익한 팁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동작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건 설거지를 할 때나 TV를 보실 때 혹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양발을 모으고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잠시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내려놓는 것이죠. 뒤꿈치를 들 때는 반드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척추와 대퇴골의 골밀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치발 들기만 꾸준히 해도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26년 새해에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울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체, 엔진을 강화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2주 안에 근섬유가 굵어지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몸이 가장 간절하게 변화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뼈가 탄탄해지면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면 세상 구경을 나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활기찬 노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26년 한 해 동안은 거창한 헬스장에 가기보다는 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 내 뼈를 다독여주는 이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의 순환도 좋아지고 그 순환은 다시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인 뇌로 이어집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뇌에서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국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이렇게 몸의 기둥을 세우고 나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그리고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그 안을 흐르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적절한 휴식이 없다면 집은 금세 허물어지고 말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분 섭취의 놀라운 진실과 깊은 잠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청소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체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일이 겉으로 보이는 집의 외벽을 보수하는 일이라면 이제는 그 집안에 흐르는 맑은 물과 조용한 휴식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우리 100세 연구 가족분들에게 이 물이라는 존재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참 묘하게도 갈증에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됩니다. 분명 몸 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세포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뇌에서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본인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것을 모른 채 기력이 없다거나 어지럽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뇌를 맑게 깨우기 위해 물 마시는 습관부터 리셋해야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고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내 몸속의 수근길부터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의 정도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덜컥덜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물을 굴리며 체온과 비슷하게 맞춘 뒤 천천히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시는 물 한 잔이 2026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곁에 물 한 잔이 있다면 한 모금 머금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아직 100세 연구와 친구가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는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물만큼이나 우리 뇌를 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깊은 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드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가동됩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같은 독소들을 뇌 척수액이 싹 씻어내는 시간인 셈이죠.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우리 뇌는 청소를 하다 말고 멈추는 격이 됩니다. 2026년에는 이 청소 시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해 보세요. 우리 뇌는 어두워져야 멜라토닌이라는 잠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뇌에 대낮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며 몸에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잠을 잘 자야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어제 배운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 아침에 더 명료한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밤사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운 휴식 덕분입니다. 결국 물과 잠은 우리 몸의 자생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전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더 많이 채우느냐보다 어떻게 더 깨끗하게 비우고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맑은 수분으로 몸을 채우고 깊은 수면으로 뇌를 비워낼 때 여러분의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총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의 물리적인 건강만큼이나 우리를 안팎으로 지탱하는 커다란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몸은 건강하신데 마음의 불이 꺼져버린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침입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녀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 마음의 문은 나도 모르게 굳게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우울함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죠.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 설계도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시간에 반드시 그려 넣으셔야 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취미 교실도 좋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한마디도 훌륭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타인과 온기를 나누는 활동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새로 누굴 만나는 게 쑥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며 공감하고 댓글창에서 다른 백세연구 가족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외부 활동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건져 올리고 삶의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신체라는 하드웨어가 튼튼해졌다면 이제 그 안을 채우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보세요. 2026년은 외로움 대신 설렘이, 고립 대신 연결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육과 뼈, 뇌와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을 향해 달려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을 세우고 뼈를 다지고 뇌를 씻어내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2026년 한 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려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실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마법의 주문을 공유할 차례입니다. 과연 그 마지막 단추는 무엇일지 우리 함께 끝까지 동행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근육과 뼈 그리고 뇌 건강까지 함께 살펴보며 2026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곤 합니다. 내일부터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혹은 오늘부터 모든 밀가루 음식을 끊겠다. 굳은 결심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창한 다짐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채찍질하는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매 몸을 달래고 다독이며 끝까지 함께 가는 부드러운 실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2026년의 마지막 리셋 비법은 바로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하기입니다. 제가 백세 연구를 운영하며 수많은 건강 고수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비법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이든 식사 후에 하는 짧은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 성취감입니다. 그 작은 마음의 근육이 모여 결국 우리 몸의 진짜 근육을 만들고 질병을 이겨내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2026년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완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 세월을 견디며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다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몸에게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수를 할 때도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수고했다, 고맙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 체계를 안정시켜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단백질 섭취와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수분 관리와 숙면의 비결들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지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6년에 나 자신을 위해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약속 하나는 무엇인가요? 걷기 10분도 좋고 물 3잔 마시기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결심한 그 한 가지를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가지면 1, 두 가지면 2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다짐들을 저 백세 연구가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글로 남겨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자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 덕분에 제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용기를 얻습니다. 2026년은 우리 백세 연구 가족분들 모두가 병원 문을 멀리하고 웃음 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멋진 작품을 완성할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은 이제 저 멀리 던져버리세요. 2026년 1월 1일이 밝아올 때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긴 인생 여정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2026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나는 건강의 연대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속으로 신선한 2026년의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게 믿겨지시나요?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백세 인생이 언제나 푸른 봄날처럼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